중에 너의 최애 하나쯤은 있겠지. 이 관계성이 약간 허니의 경쟁자 느낌으로 흘러가면서 되게 매력있는 관계성이에요. 해피형 캐릭터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거를 본 2026년에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죠. 안녕하세요, 스노우입니다. 오늘 2026년 상반기 애니메이션 결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영화 드라마 결산 녹화를 끝내고 바로 이어서 오게 됐고요. 사실 옷을 바꿀까 했는데 이 옷이 좀 마음에 들기도 했고, 제가 생각보다 문화생활 결산을 여러 번 찍다 보니까 잠옷을 많이 소진했어요. 이제 보여줄 새 잠옷이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생활 결산 한 시즌에 하나의 잠옷을 소진하려고 합니다. 다소 비슷한 그림이 보여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의 새 잠옷과 새로운 그림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작품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입니다. 저 진짜 이거 너무 할 말이 많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할 말이 많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일단은 줄거리는 한 줄로 설명하면 미도리야 이즈쿠라는 브로콜리처럼 생긴 주인공이 있어요. 이 주인공이 이 세계의 히어로, 넘버원 히어로 올마이트에게서 비법을 전수받아가지고 최고의 히어로가 되기까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미도리야 이즈쿠라는 캐릭터에 대해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 세계는 개성이라고 불리는 초능력이 대부분의 인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근데 이 미도리야는 무개성, 개성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죠. 근데 이 미도리야 이즈쿠는 히어로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마이트를 만났을 때 무개성도 히어로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제자로 받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초반에 나오는 거니까 그냥 얘기를 할게요. 올마이트가 가지고 있는 초능력은 사실 계승을 해줄 수 있는 초능력인 거예요. 올마이트의 머리카락을 미도리야가 먹으면 이 올마이트의 초능력이 미도리야한테로 전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기 같은 경우에는 UA라는 학교가 있어요. 올마이트가 나온 학교이기도 하면서 미도리야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명문 초능력 학교, 명성이 굉장히 높은 학교죠. 거기에 입단 테스트를 위한 실전 훈련, 그런 게 나오는 게 1기입니다. 그리고 2기는 입학에 성공합니다. 어떻게는 생각보다 흥미롭게 흘러가요. 그래서 실제로 스포 없이 보시는 게 더 재밌을 거라 얘기를 딱히 안 하고 체육대회를 진행하게 돼요. 근데 이 체육대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를 쳐야 돼요. 왜? 이 체육대회를 보고 얘 좀 가능성이 있는데? 얘 능력 좀 우리한테 도움 되겠는데? 하는 히어로 회사나 단체가 스카우트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게 체육대회예요. 그래서 2기는 이 체육대회를 메인으로 스토리가 흘러갑니다. 1대1, 4대4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전투 및 협동 경험을 하면서 이야기가 흘러가고요. 여기서 깨알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이 UA라는 학교가 이 히어로들이 쓸 수 있도록 장비를 제작하는 서포트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경영과, 이렇게 3가지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과에 있는 인물들이 협동을 하는 모습도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쏠쏠하게 재밌는 포인트다. 그리고 체육대회 이후에는 스카웃을 받은 사람들이 직장 체험이라고 약간 인턴십 같은 걸 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비중이 높은 조형 캐릭터? 우라라카와 스유라는 캐릭터가 바닷가 쪽에서 활동을 하는 사무소에 인턴십을 하면서 인명 구조 같은 것도 하고 약간 이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원포홀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기말고사 쌤들과 대결하는 것도 있고 협박도 당하고 이러면서 시즌2가 흘러갑니다. 근데 시즌2까지 보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포도송이의 머리를 한 캐릭터 있어요. 이름도 기억 안 나요. 걔가 있는데 성적으로 노골적인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아했다. 그리고 기분이 좀 별로였다. 이때쯤에 제가 제일 눈여겨봤던 캐릭터는 토코야미라는 캐릭터. 체육대회에서 좀 비중이 있고요. 야오요로즈, 이 캐릭터는 개인적으로 그 캐릭터 디자인도 그렇고 능력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눈여겨봤었고, 그리고 3기에서는 여름방학 합숙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빌런과의 전투를 합니다. 원포올이랑 뭔가 대결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원포올이 세계관의 최종 빌런 캐릭터는 맞지만 가장 비중이 많은 빌런은 빌런 연합이라고 해서 이 라인업의 캐릭터들이
가장 많이 보여지는 빌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주인공 캐릭터들이 있는 반 말고 다른 반이랑 같이 합숙을 하면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꽤 큰 규모로 싸움이 나고요. 그리고 가면허라고 실제 히어로 면허 이전에 그냥 임시 면허 같은 거를 따면은 이 초능력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거를 따기 위해서 스토리가 벌어지고, 그리고 또 미도리아랑 바쿠고라고 미도리아의 소꿉친구 같은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우애가 깊은 소꿉친구 아니고 바쿠고가 대놓고 미도리아를 되게 무시하고 괴롭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자주 보기도 했고 관계가 좀 애매해요. 그러다가 3기 돼서 맞짱을 한번 뜹니다. 작게 맞짱을 한번 떠요. 그리고 또 인턴십의 3학년 빅3라고 해서 요 캐릭터들 있거든요. 요 캐릭터들과 만나고 한 시즌에 여러 가지가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나히야 그 리뷰 같은 거를 보면서 템포가 너무 느리다, 속도가 너무 답답하다 이런 리뷰를 봤는데 저는 조금 공감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약간 너무 빠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속도였는데,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4기에서는 야쿠자와 결투를 하고요. 그 전 시즌에 약간 미들보스? 어떤 약물을 제조하는 빌런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빌런의 실험체로 잡혀있던 게 엘이라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그 엘이를 구출하는 게 이 시즌 4에 나오고요. UA 문화제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이건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에요. 학교 축제 같은 느낌? 그러다가 젠틀과 러브러버라는 캐릭터와 한번 맞짱을 뜹니다. 이게 보다 보면은 다소 뜬금없게 등장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뜬금없이 등장해놓고 쓸데없이 비중이 되게 높아요. 얘는 뭔데 등장해? 싶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넘기지는 마셔라. 그리고 5기로 오면은 빅3, 아까 말했던 이 센파이들 있죠. 이 센파이들과 전투 구조 훈련을 받고요. A반 대 B반 대결을 하고요. 신소라는 캐릭터가, 이 신소라는 캐릭터는 시즌2로 거슬러 갑니다. 시즌2의 메인 스토리가 뭐라 했죠? 체육대회. 거기서 미도리아랑 1대1 대결을 했던 캐릭터가 신소라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이 신소라는 캐릭터는 생각을 보정할 수 있어요. 근데 발동 조건이 말을 걸었을 때 그 상대방이 응답해야만. 되게 사기적인 스킬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전투에 뭔가 응용을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 보니까 히어로 반에는 들어오지 못한 캐릭터였어요. 근데 이제 시즌5로 와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반, B반 합동 훈련을 할 때 신소가 같이 끼어서 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A반, B반 훈련 개인적으로 저는 좀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비중이 낮았던 B반이나 A반 중에서도 비중이 약했던 캐릭터들의 능력, 혹은 비중이 있어도 예전에 비해서 발전된 캐릭터들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재밌는 시즌이었고요. 그리고 토도로키와 엔데버가 아빠인데 불을 개성으로 쓰는 캐릭터거든요. 불만 쓰면 단점이 있으니까 얼음을 다루는 어떤 여성분과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과 얼음의 능력을 반반씩 닮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이를 되게 많이 낳아요. 그리고 태어난 게 토도로키거든요. 그리고 엔데버는 히어로 넘버 2예요. 단 한 번도 넘버 1이 된 적이 없고 그거에 되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 토도로키만큼은 넘버원 히어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토도로키한테 되게 많이 집착을 합니다. 빌런 연합과 해방군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또 뭐 많죠?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거기서 또 싸우고 뭐 이런 게 시즌 5고요. 시즌 6은 이제 전력전을 합니다. 아마 해리포터로 치면 혼혈왕자 정도의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의 해리포터에 비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게 혼혈왕자거든요. 나이아도 똑같이 시즌 6부터 분위기가 완전 어두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미도리아가 자기 몸을 좀 혹사하면서 오로지 올포원을 잡으려는 그 사명만을 가진 채로 막 작전에 뛰어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이런 어두운 분위기를 좋아해서 나이아 시즌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즌이 시즌 6이기도 해요. 그리고 7기, 8기는 그냥 하나의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 전투, 올포원과의 전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는 과거의 아픔에서 온 분노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꽤 강한 보스로 시가라키라는 캐릭터와 올포원 이렇게 두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시가라키의 스토리를 들으면 자신의 능력 때문에 가족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고 약간 좀 외톨이가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시가라키를 올포원이 보고 빌런의 길로 오게 된 거죠. 약간 입체적인 인물이라 그런가 어느 부분에서는 이해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시가라키의 이야기가.
근데 올포원은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해요. 올포원의 능력은 다른 사람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고 그 능력을 누군가한테 부여할 수도 있는 능력인데요. 약간 좀 자신의 동생에 대한 집착으로 좀 병들어 있는 사람 캐릭터고 이 행위 자체에 미쳐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져서 빨리 퇴장하시길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애니를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는데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장면이 이 미도리아가 엄청나게 힘든 전투를 하고 다시 UAE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너무 위험하니까 학교로 대피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면은 우리도 위험해지지 않냐면서 들어오기를 거부합니다. 그 모습을 본 우라라카가 학교 그 성벽 같은 데에 올라가가지고 확성기를 들고 연설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진짜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면서 진짜 많이 울었던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바쿠고의 라스트 전투 씬인데요. 이거는 그냥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바쿠고라는 캐릭터가 뭐라고 말했죠? 미도리아와 소꿉친구이지만 미도리아를 괴롭히는 친구라 했잖아요. 사실 저도 바쿠고를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그런 캐릭터만큼은 진짜 용서를 하기가 어려운데 이 시즌 전반을 통틀어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성장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냥 제가 눈이 돌아 있는데 그걸 보는 것도 너무 슬프고 그 모습이 너무 멋있기도 하고 진짜 마음이 찢어지는 장면도 있고 여러모로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아쉬웠던 점도 있죠. 캐릭터가 많아요. 그래서 전투 씬을 제대로 안 보여준 캐릭터라던가 마지막을 너무 허무하게 장식한 캐릭터라던가 이런 게 있다는 점이 많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형계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동물의 특징이 드러난다거나 곤충의 특징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모습을 보고 A반에서 같은 이형계인 친구들이 그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장면,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장면인데 심지어 비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넣지 못한 에피소드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는 내내 지루하진 않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랬긴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토리 면에서도 그렇고 캐릭터의 매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중에 너의 최애 하나쯤은 있겠지 이런 거. 그리고 저는 피규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짜잔. 제 인생 첫 애니 피규어입니다. 너무 귀엽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 저의 별점은 4.5점입니다. 한 시즌 5, 6까지도 성희롱 같은 말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4.5를 줬습니다. 다음 작품은요, 비질렌티입니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애니메이션의 스핀오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데 시간대가 미도리아와 A반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훨씬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도리아 세대의 선생님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의 20, 30대였을 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때 세대에 활동을 했었던 히어로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요.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히어로를 꿈꾸다가 현실을 살아가던 코이치, 그런 그에게 무허가 게릴라 라이브 공연을 하는 팝스텝과 주먹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일본의 동석이형 너클 더스터를 만나 정의의 사도와 범죄자 사이에 있는 무면허 히어로들의 이야기입니다. 비질렌티라는 거는 무면허 히어로예요. 나이아 세계관에서 히어로 정식 자격증이 있어야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을 구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비질렌티는 시즌이 2가지가 있는데요. 시즌 1에서는 의문의 마약 유통책을 찾아 벌하는 것이 주된 스토리이고요. 시즌 2는 아이자와를 기점으로 아이자와의 과거, 시라쿠모의 이야기도 나오고 캡틴 셀러브리티의 송별의 습격 사건을 해결하는 반가운 히어로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비질렌티스러웠던 엔딩으로 끝이 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여기서 아이자와는 누구고 시라쿠모는 누구냐? 아이자와라는 캐릭터는 미도리아 세대의 A반 담임 선생님이 되는 캐릭터이고요. 여기서 시라쿠모라는 캐릭터가 다소 나이아와 비질렌티의 스포가 될 수 있어요. 싫으신 분들은 넘겨주시면 되고요. 3명의 캐릭터가 같이 학교 생활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시라쿠모가 인턴십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근데 이제 나히아에서 이 시라쿠모의 유해를 가지고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낸 거예요.
시라쿠모라는 사람으로 시작된 존재이긴 하지만 자기가 시라쿠모라는 거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히야의 팬인 저로서도 학생 때 어떤 관계였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즌이 끝났어요. 근데 그게 스피노프 비질렌티에서 풀린 거예요. 심지어 꽤나 길게 풀렸어요. 나히야 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았던 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캡틴 셀러브리티는 누구냐? 그 일본 전역에서 여러 배생면체들이 나오면서 감당을 하기 힘들어지니까 모셔온 히어로 중에 한 명이에요. 좀 좋은 관계로 이어져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송별회를 좀 도쿄돔에서 크게 엽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빌런들이 도쿄돔을 공격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거기서 또 비질렌티 기준으로 굉장히 큰 스케일의 겸 뭔가 인명 구조도 보여집니다. 뭔가 좀 비질렌티만의 스토리도 진행을 하고 싶고 나히야에서 못 봤던 비하인드 스토리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으려고 하니까 이야기들의 깊이가 많이 깊지는 않아요. 나히야 팬분들이라면 굉장히 감사하게 또 재밌게 보지 않을까 싶었던 애니메이션입니다. 저의 별점은 3점입니다. 마지막 작품은요. 너에게 닿기를 입니다. 너에게 닿기를의 줄거리는요. 일본 고등학생들의 사랑과 우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너무 뻔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너에게 닿기를 자체가 그냥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인물들과 디테일한 설명을 하자면 이 사와코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주인공은 친구가 많이 없고 일본의 귀신 캐릭터인 사다코라는 캐릭터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사와코를 약간 귀신 취급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치즈, 아야네와 친구가 되면서 벌어지는 우정 스토리도 있고 동이 남친으로 유명하신 카제하야와의 러브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관계성이 푸르미와의 관계성인데요. 푸르미는 이 시즌 초기에 아야네 치즈의 잘못된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자 카제하야를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근데 이제 카제하야한테 고백을 할 용기가 없기도 하고 아무도 카제하야에게 고백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에 와서 얘가 회방을 놓으려고 했던 캐릭터예요. 근데 이 관계성을 왜 좋아하냐? 막장을 좋아해서가 아니라요. 이 관계성이 약간 선의의 경쟁자 느낌으로 흘러가면서 되게 매력 있는 관계성이 돼요. 솔직하기도 하고 고등학생이면은 이럴 수 있겠다 싶은 모습이라서 좋기도 하고 결국에는 좀 안 좋게 끝난 관계니까 아니고 그래도 좀 건강하게 끝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매력적이었던 관계인 것 같아요. 우정 얘기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카제하야의 관계성보다 쿠루미와의 관계성이 좀 더 매력적이었다. 제가 또 쿠루미와의 관계성이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카제하야 씨가 동이 남친으로 그렇게 유명하길래 매력적인 모먼트를 보여줄까 했는데 해피형 캐릭터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거를 본 2026년에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죠. 대화를 하지 않고 지레 짐작으로 사와코는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니 이렇게 끝내는 게 맞아.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게 답답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보기가 힘들었다. 그치만 3기에 가서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 이게 최근에 나온 시즌이거든. 이 점은 답답하다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너에게 닿기를 볼만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재밌었던 관계성이 류와 치즈루의 관계성. 이 둘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소꿉친구예요. 근데 치즈가 류의 형인 사람을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류의 형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치즈가 굉장히 상처를 받는 에피소드도 나옵니다. 근데 이 류라는 캐릭터가 치즈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형제와 치즈 간의 삼각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이 류의 마음을 시즌 2, 3쯤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치즈와 류의 관계가 좀 애매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치즈가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너와 오랫동안 좋은 친구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가 다 망쳤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둘의 관계성에서만큼은 너무너무 치즈 편인 거예요. 제 마음이. 제가 뭔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라기보다 나는 진짜 연애 가능성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고 아니고 싶고 그리고 이 관계 건강하게 오래오래 유지하고 싶어. 근데 괜히 연애 같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뱉어서
우리 관계를 더 이상 이어오지 말아야 되나? 여기까지인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건가? 와 같은 고민거리를 던지냐고. 너무 공감이 가고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대화할 거리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입장도 되게 다양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치즈 입장이 100% 이해가 간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시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 사와코의 친구, 치즈 말고 또 누가 있죠? 야노, 아야네 이름이에요. 아야네라고 할게요. 아야네가 약간 어떤 캐릭터냐면 연애를 굉장히 쉬지 않고 해요. 근데 다 좀 톡식한 연애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없는데 굳이 얘를 찰 이유도 없고 연애를 하고 있는 상태가 조금 더 좋으니까 연애를 합니다. 실제로는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좋아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수학여행을 갈 때 직전에 아야네한테 고백을 했던 그 남자애 때문에 상처를 되게 직접적으로 받았던 경험도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켄토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한 시즌 2부터인가 나오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가 약간 뭔가 치유를 하듯이 연애를 시작하게 돼요. 좋은 거 아니에요? 아야네의 마음도 치유를 해주는 좋은 남자친구가 등장했다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면이 좀 의아했냐면 켄토가 2기에서 사와코를 좋아해서 카제하야와 사와코의 사이에서 조금 애매한 말들과 행동을 해서 이 둘의 사이가 좀 삐걱삐걱 했었던 게 있어요. 근데 정확히 이 켄토의 마음에 친구로서 좋아한 건지 뭐 사귀고 싶은 마음에 그랬었던 건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되게 애매하게 말을 해서. 근데 뭐 그것보다도 약간 카사노바 같은 이미지로 시즌2를 좀 그려왔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팬클럽을 형성하는 느낌의 카사노바이긴 해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아야네를 구원하는 사랑꾼 캐릭터로 이전의 켄토 모습과 지금의 켄토 모습이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뭐 약간 좀 사랑과 관련된 구원 서사를 좀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런가 싶긴 한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해가 잘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느낀 건 역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화다라는 걸 느꼈어요. 특히 카제하야 씨. 근데 그래도 우리 팍팍하잖아요. 삶이 언제 이런 달달 로맨스를 보겠어요. 그리고 또 이미 10대가 지난 사람들 입장에서 다시 그 시절을 겪을 순 없는데 너에게 닿기를이라는 애니를 통해서 뭔가 그 시절에 좋은 기억이 있었던 분들께는 향수를 그런 경험이 없었던 분들에게는 좀 대리만족을 해줄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아닐까. 그런 의미로 그냥 뭐 저처럼 막 이것저것 욕하면서 안 보고 재밌게 가볍게 보기 괜찮은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솔직히 말해서 답답한 건 있어요. 그건 알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별점은 3.5점입니다. 네, 이렇게 2026년 상반기 문화생활결산 애니편이 끝이 났습니다. 원래 상반기는 애니가 딱히 안 끌려서 많이 보지 않았는데 다음 문화생활결산에서는 정말 자신있게 여러 작품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의 베스트 작품을 뽑고 끝을 내볼게요. 2026년 상반기 애니메이션 베스트 작품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단 한 편이라도 제가 소개했던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바 안녕. 바이바이.